더 많은 사람들, 중도층, 관망층, 합리적 보수층들이 동참해야 이게 집회도 커지고 네. 특히 2030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회장에 가보면 2030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리고 진짜요? 중도층이나 관망층들은 아직까지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마이 TV로 우리가 생중계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집회장에는 5만에서 10만 명인데 네. 오마이 TV로는 100만에서 200만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도 관망층들이 계실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오마이 TV로. 내가 퇴진을 동의하고 탄핵을 동의하니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저희는 집회를 좀 더 대중적으로 하고 더 문화적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구호도 너무 세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퇴진이나 탄핵이란 구호를 꼭 안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판이나 규탄이나 또는 뭐 난방비를 도와달라는 뭐 이런 호소 있잖아요. 민생 문제도 함께 예. 외치고. 서민들이 다 죽는다. 네. 긴급대책 마련하라. 뭐 이런 구호들도 많이 있지고 특히 이번 최근에는 2030 세대는 주 69시간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 이제 삶에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뭐 현안이 있으면은 더 맞습니다. 관심을 갖게 마련이죠. 선배 세대들은 아무래도 일제 강행징용 문제에 대한 분노가 크고 2030들은 노동시간의 분노가 크고 사실 저는 그 모두에 대한 분노가 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TV가 희망입니다. 145만 됐나요? 그렇습니다. 145만 145만이 됐는데 됐습니다. 자 저희가 출연진들이 방송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네. 그리고 우리 독자들과 애청자들 귀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주말 집회가 야당들이 하는 구려교 규탄 집회가 잘 되고 그렇죠. 이어서 벌어지는 퇴진행동 집회가 또 잘 되면요 오마이 TV, 안진걸 TV, 임세은식당 TV 가만히 있어도 더 잘 돼갑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면 유튜브를 더 찾아서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급 반성 모드로 시작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집회 많이 부족하고 네. 여전히 노력할 저지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번호를 아예 공개해드리니까 예. 실제 억울한 상담과 다시 한번 공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런 집회에 대한 의견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010-2279-4251 010-2279-4251 지금 이제 들어오들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도 최태원 SK 최태원 회장한테 고소당한 어떤 네. 여성분의 도움 요청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보가 와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에 대한 비리 제보도 와 있고요. 네. 이제 비리라고 확정하면 안 되니까 비리 의혹 제보가 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오마이뉴스 정치부에 이야기해서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기사가 나가면 이제 제가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희는 그냥 집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것도 하잖아요. 꿈수 청년학금 5회 수여식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에 6명의 꿈수 청년 장학생 네. 선정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300만 원씩 1,800만 원. 그러니까 저희는 월요일 아침 기분 좋게 제가 지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기분 좋게. 투쟁으로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투쟁은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렇게 나눔과 연대를 그리고 좋은 제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병행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더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다음에 1편 이번 토요일 날 나온 첫 피켓이거든요. 너무 좋죠. 처음 보셨죠? 일편단심 예. 윤석열 퇴진. 일편단심은 보통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일편단심. 민중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 일본 편인가요? 일본 편을 들면서 오로지 일본 편으로 일편단심. 단심을 세우면 안 되죠. 이게 주말에 새로 나온 피켓입니다. 저는 새 피켓만 보면 무조건 네. 좋습니다. 왜? 오마이TV 애청자들이 보여주고 현장에 못 나온 분들이나 TV로 유심히 안 보면 이런 새 피켓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좀 더 구호는 세진 구호도 나왔죠. 매국 윤석열 퇴진을 명한다. 이것도 새로 나온 구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구호가 좀 바뀌고 있는데 특히 예. 요즘에 이제 한일 관계 예. 거기에 대해서 3월 들어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분노가 있습니다. 너무 크죠. 분노가 크다. 예, 결국에는. 결국 이 문제는 네. 단순히 강제징용이 해법이 엉망인 것뿐만 아니라요. 바로 일본이 지금 독도 문제 치고 들어오죠. 초계기 문제 치고 들어오죠. 위안부 문제 치고 들어오죠.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네. 수입이라 강요하고 있잖아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있잖아요. 모든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국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모두 대한민국이 먹히고 당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은 지금 국내에서도 나쁜 짓을 저지르지만 일본 관련해서도 호구지, 미국 관련해서도 글로벌 호구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리얼미터가 높게 나오는 지지율인데 36%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네. 부정률은 62%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정말 석고대죄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지난주에 갤럽 조사 34% 나왔다고 대통령의 관계자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1% 예, 1% 올랐다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아, 세상에 여러분 전 세계 정치 뉴스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지지율 20% 30%인 정권이 그게 좋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정권은요. 프랑스가 대선에서 결선 투표를 만든 이유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51% 이상의 지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후보가 난리배가지고 막 33% 이렇게 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그 시작이 얼마나 약체입니까? 힘이 그리고 그게 없어요. 사회통합이 되고 힘이 네. 실리겠습니까? 동력이 그렇죠. 없죠. 동력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소수자들의 출마도 보장하되니까 소수 정당. 왜냐하면 그래야 사표 심리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일단은 1차 투표는 소신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는 제일 나쁜 놈을 배제하는 배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방금 말한 51% 이상 득표를 해서 힘있게 출발해라. 근데 지금 33%에서 34% 됐다고 좋아하는 놈들입니다. 네. 뭐 지지율이 1%가 돼도 밀어붙이겠다는 놈들. 이게 여러분 이건 정권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아하. 이건 그냥 독재 집단이고 네. 최악의 그냥 악마 같은 정치 집단에 불과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근데 제가 반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끌어내린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망층, 중도층, 합력 보수층, 2030 세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부담 없이 소통하고 있고 또 집회는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하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그래요.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 예. 결과를 언급하셨는데요. 이건 잠깐은 보고 가죠. 그러시죠. 자, 지금 리얼미터가 지난주 그러니까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조사해봤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그러니까 전주보다 0.8% 포인트 하락을 한 36%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번 달 초에는 42.9%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38.9, 36.8, 36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완연한 눈에 보이는 하락 추세가 보이는데 이 갤럽에서 1% 포인트 살짝 사실은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추세만 원래는 보는 얘기는 거고 못하는데 리얼미터에서도 쭉 떨어지고 4개 여론조사 MBS 조사에서도 떨어지고 네. 거기가 한 34% 떨어지고 한국갤럽이 지난주 33%가 떨어지고 이런 추세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민주당 그렇죠. 지지율이 45% 안팎까지 올라가고 네. 국민주의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부정 여론이 60%면요. 동네 모임에 조그만 모임에 회장도 사퇴를 합니다. 우리가 동아리를 하는데 네. 한 10명 모여. 근데 17명이 걔를 싫어요. 회장이 싫어. 너무. 걔가 뭐 독선적이야, 독단적이야, 무식해, 일은 안 하고 술만 먹어. 그리고 옆에 우리를 괴롭혔던 나쁜 모임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려 오히려. 네. 그러면요 바로 탄핵이고 퇴진이에요. 쫓겨나요 그냥. 바로 교체해요. 근데 네. 부정률은 70% 지금 60% 넘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지 멋대로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의 유정자라면요 아무리 나쁜 유정자도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하고 대국민 담화를 뭐 이런 취지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요. 네. 근데 어떻게 했죠? 모두의 국무회의에 모두 지가 발언. 앉아가지고 23분 정도. 전두환 이후로 최장으로 전두환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그렇게 일종의 국민들 앞에 쓰면 지가 네. 싫으니까 그런 형식이 회의 똑같아. 모두 발언으로 회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지가 의장으로서 이제 원래 대통령이랑 프레지던트라는 게 네, 회의를 네, 주재한다는 뜻도 그렇죠. 있잖아요. 의장이라고도 번역하잖아요. 프레지던트를. 거기서 지의 본인은 최대한 세우면서 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국 출장소장 같은 말만 했어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그걸로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그게 설득이 설명이 되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형식부터가 건방지잖아요. 어. 국민이 하늘입니다. 민주주의고 민본주의입니다. 백성이 근본이고 민중이 주인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사실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요. 먼저
넙죽 절부터 올린 다음에 어. 국민 여러분 뭐 지가 사과란 말 죽어도 하기 싫다니까 유감이라도 표명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도 표명하면서 네. 그러면서 정중하게 서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런 논란이 생겼습니다. 지지율도 떨어진 걸 봤을 때 국민들의 비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취진이 이랬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퇴진이나 타도를 주장했던 측에서도 어쨌든 조금 더 정신 차린 것 같네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딱 폼 잡고 앉아가지고 모두 반응을 23분이나 하면서 거기 있는 거기 내각의 주요 멤버들은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윤석열 일 안 하니까 더 바쁠 텐데 물론 주요 내각도 일을 안 하지만 엉뚱한 짓만 하지만 23분 동안 지 이야기를 국민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각을 세워놓고 한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근데 그 내용도 예를 들면 요미우리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지가 낸 아이디어라는 제3자 변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하지 않고 요미우리라는 극우 신문을 통해서 말하고 기시다한테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오고 뭐 넥타이를 풀고 무슨 폭탄주를 먹고 러브샷까지 하고 온 거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기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반성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대법원 판결을 뭐 절충한 거라는 도. 근데 저는 여기서 탄핵 사유가 딱 느껴졌어요. 윤석열이 지금 굉장히 불법을 자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행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 그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시스템에는요 대법원 판결의 절충은 없습니다. 1심 항소심에서 민사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충하잖아요. 네.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그렇죠. 그냥 판결하지 않을 테니까 뭐 소를 취하는 조건으로 뭐 1억을 주고 끝내라든 이런 이걸 민사 조정이라거든요. 판사들이 잘해요. 요즘에 민사 제도에서는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절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피해자가 강제 집행을 안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피해자가 강제 집행을 원하고 그렇죠, 있고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어제도 절차를. 지금 특허권 압류 신청했잖아요. 네.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일본의 전범 세력이 세운 또 일본의 극우 세력이 만든 요무유리의 인터뷰 국민들에게는 요무유리한테 인터뷰할 시간이 있어 국민들 그걸 설명할 시간 없는 거예요. 사과할 시간 없는 거예요. 일본의 전범들이자 군국주의자들이 만든 개요 대학에서 네. 강의를 해도 우리 국민들 만나고 사과하거나 요구하거나 설명할 시간 없는 거예요.